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등 이번 주에는 향후 전국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박상헌, 박상병 두 평론가와 함께 전국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일단 여권한테는 뭐 긍정적인 결과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건이 부정적일 수는 없죠. 오히려 야권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검사는 기소를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판사는 판단을 하는데 1심이니까 일단 무죄에 나왔다는 게 야권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좀 뜬금없이 특검하자. 그다음에 뭐 원세훈 원장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전면 정권 대진투쟁을 하겠다. 뭔가 굉장히 좀 초점을 잘못 잡고 있는데 어찌됐든 야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충격이 야권에 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죠. 당황스럽죠. 김한길 대표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양특, 그러니까 국정원 특위, 그다음에 국정원 계획 특위, 그다음에 지금 이 나왔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특을 하면서 직을 걸지 않았습니까? 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해 12월 3일이었죠. 여야 지도부 사자회동 때 그때 이 특검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 합의를 왔거든요.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부 반발이 많았습니다. 무슨 계속 논의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 포기하는 거다. 당내에서도 포기하는 것과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죠. 합의문에 보면은 중간에 계속 앞으로 논의한다. 그러니까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논의가 됐습니까? 전혀 얘기가 없었죠.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도부는 어디로 갔느냐면 광주로 갔습니다. 안철수 발언 막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재판부가 무죄 판결 내내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특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뜬금없이 얘기한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잠잠하다가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민주당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번에 볼 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쿵저렇쿵 얘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연 검찰의 최선을 다한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거의 1년을 준비를 해온 결과물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볼 때 검사가 최선을 다한 결과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신스럽다. 물론 그 팀장을 비롯해가지고 사실상 그 팀이 해체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한계를 극복을 해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많은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또 국민도 이어가지고 또 다시 정치적으로 패가 나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의 대처는 여러 면에서 보더라도 좀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뒤통수 맞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그 건의안을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쁜데 이렇게 또 이런 사안이 다시 한번 또 이 갈등이 재현되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 강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울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황교안 장관의 사태 문제 저는 뜬금없는 얘기인 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청와대와 법무부 현 정권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야권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항상 특검을 주장해야 돼요. 특검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특판이죠. 특별 판사를 둬서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좀 항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1심을 받아들이고 항소심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고려해서 지나치게 정치 공세를 할 경우에 국민의 합리적 이성이 용서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억울하나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맨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집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한 것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 바깥에 시위를 할 때도 특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해왔습니다.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해왔는데 막판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발을 빼버린 겁니다. 그때가 지난해 12월 3일이었습니다. 사자도 이후에. 그 당시에 국정원 계획 특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책계획 특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만들고 예산안 합의를 해주면서 특검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를 하자고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때 지도부 얘기는 발을 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계속 논의를 했어야죠. 논의를 안 했잖아요. 지금 2달 동안에.
논의를 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특검이 정답이다고 얘기하면은 어느 국민이 정치적으로 그 말에 신뢰를 하게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특검에 말 그대로 당직을 또는 직을 걸었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거는 논의를 하더니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싸웠어야죠. 이 문제 그렇게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죄가 났다고 이거 얘기하면은 아 봐라 검찰 수사가 아직 그러니까 팀이 해체가 되고 말더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도대체 이 검찰을 어떻게 믿겠느냐? 당장 투표 좀 하자라고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발을 빼고 난 다음에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한 내용이 재판부를 통해서 나오자마자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특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특위 특권 문제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것이 뭐냐면, 양특은 아니지만 전개특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기초단체장, 기초선거, 정당공직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예. 주장하고 여야 합의에서는 슬그머니 기초연수를 늘렸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투쟁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직제를 거품을 울면서 반대하다가 지금은 또 그게 쟁점에서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우크릭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혁신과제를 내놓고 그렇게 본다면 그다음에 그 김한길 대표 혁신과제조차도 당내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전열 정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민주당이 도대체 지향하는 노선이 뭔지도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차분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과격한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한다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민주당의 생각합니다. 대응 방식에서는 박 박사님하고 동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가 정치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 정개특위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쟁점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새누리당에서 완강하게 지금 정당 공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안 하겠다는 것이고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또 다시 쟁점을 만약에 특검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럼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민주당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먼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뭘 했느냐면은 아시잖아요. 광주에 내려가고 전남에 내려가가지고 뭐 사정치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서울에서 또 법원에서 이 판결 나오네 또 안 되겠네 또 돌아와가지고 규탄 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야당이 하다 보니까 야당의 투쟁 동력에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안 간다. 그러니까 동력 문제인데 저는 너무 많은 상품을 깔아놓고 구매를 하려면 민주당 그렇죠. 처지가 지금 여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문제는 선언을 하면 됩니다. 새누리당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것이 정치 발전에서 옳기 때문에 우리는 공천 안 하겠다. 네.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한 적이 있거든요. 새누리당 인사들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정말 정치개혁특위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정말 이걸 안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실익을 따는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그다음 집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하다가 또 옆집에 가서 싸움하고 싸움 공간을 계속 이동을 하긴 하고 호남 가서 또 안철수 세력 막아야 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갖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네. 해임 문제도 네.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될 텐데 네. 전례에 비춰보면 굉장히 속전속결로 해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기록 문제고 그다음에 뭐 지금 그 여수 남해안 민심 특히 부산까지 민심이 흔들린다는 보도도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더 이상 유임이 됐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모양이 좀 안 좋았던 것이 그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오전에 김황식 총리가 좀 이렇게 야단치고 유임하는 쪽으로 갔다가 오후에 갑자기 해임 건의 쪽으로 갔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청와대가 지나치게 대통령의 리더십 손상을 막기 위해서 좀 엉성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옐로 카드를 받을 경우 개각 바꾼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YTN에 있지만 뭔가 좀 이게 뜬금없이 좀 빌 클린턴 생각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아카소 팀을 데리고 워싱턴에 왔습니다. 워싱턴에 왔는데 6개월 뒤에 굉장히 불평을 한 게 뭐냐면 이 워싱턴 마피아 때문에 못 해먹겠다. 네. 현호석 부총리가 훨씬 더 큰 사고를 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윤진숙 장관이 이럴 정도로 이렇게 현호석에 비해서 네. 큰 사고였나. 그런데 언론과 여야 할 것 없이
집단 이지매를 강한 측면은 없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뭐 유장관 그런 생각도 해임과 있습니다. 관련을 해서 네, 개각설도 은근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개각 가능성 얼마나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개각을 한다면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각 문제 앞서 윤진석 장관 조금만 네, 얘기하고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윤진석 전 장관이 이번에 사고를 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진작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질 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질 부족이었다. 자질 부족이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얘기가 실은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만약에 지금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내일 무슨 얘기하면 또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질 문제였고 이 자질은 언제부터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안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머릿속에서 진주를 찾았다면서 이건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분명히 짚어야 될 것 같고 네. 개각 문제는 저는 개각 안 하고서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의 국정 운영의 드라이브가 동력을 얻기 어렵다. 네. 그러면 타이밍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되고 있고 예. 이것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집권 2년이 2월 25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 타이밍을 정해서 일신하는 차원이 필요하다. 보여주기 위해식의 개각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그런 자세로 임할 경우에 경제 핵심 3개년 계획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경제 라인을 비롯해가지고 대대적인 정부 혁신이 불가피하다. 타이밍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부처 평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외교통일 안보부 이제 부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경제 파트가 뭐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 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뭐 경질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업무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구원 출신 7명 장관이 있는데 성적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레일 파업 때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도 네.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 국회로부터 아니면 민심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장관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현호숙 장관도 옐로 카드를 받았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강요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자격 있냐 없냐의 기준은 어떤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치적 판단 능력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눈치를 잘 삼키는 능력이 아니고 집권당 내 실세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는 마인드가 민심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마인드가 없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해수부 장관 건은 다른 강요들이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리 감기가 들리더라도 같이 울어주고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카드 대란에 한 집에 한 사람 이상이 전부 멘붕에 빠졌는데 당신들 탓이요 하면 그게 부총리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은 민심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최소한 강요들 내각은 그 국민이 아플 때 함께 가서 울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무 감각의 출발이다. 그래서 한번 뭐 개각이 있든 없든 간에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좀 뼈저리게 한번 반성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